중절치는 이 설면에서 근권화동을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을 가지게 된다고 배웠어요. 그리고 모든 근관은 인사이저 엣지의 직하방에 근관이 위치하지만 심미적인 이유로 여기서 뚫고 들어가면 나중에 치아가 손상이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늘 설면에서 진행을 하고 설면에서 에나멜층을 제거할 때는 치아의 직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에나멜을 삭제하고 이 모양이 완성이 되면 벌을 세워서 근관으로 들어간다고 배웠습니다.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직각으로만 쭉 가다 보면 원래 근관 놓쳐서 순축으로 퍼포레이션 되기가 쉽습니다. 그래서 항상 중간에 벌을 인사이저 엣지 쪽으로 세우는 게 이 상악 전치, 하악 전치 치료의 키포인트예요. 그리고 상악 중절치는 상당히 근원심으로 넓고 협솔로 얇아요. 상악 측절치만 해도 이제 저게 조금 압축된 형태로 근원심과 협솔이 약간 비슷하고 뭐 그런 오히려 협솔이 좀 넓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중절치만 저렇게 압축된 형태로 근원심이 되게 넓고 협솔이 좁습니다. 그래서 맨 처음 할 때는 저렇게 제가 하는 것처럼 펜으로 이렇게 그려놓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우리 와동 형성할 때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처럼 수복 시간에 저렇게 하잖아요. 저렇게 해야 내가 그래도 맨 처음 할 때는 그냥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좋습니다. 물론 이제 실제 환자에서 저렇게 하진 않죠.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게 덴티폼에 묻어있다 생각하면 이제 이 치아에 이 설면에 직각인 형태로 이제 끝이 둥근 라운드버, 뭐 예를 들면 하이스피드인데 지금 330번 버 혹은 뭐 4번 라운드바 정도로 내가 만든 와동을 1급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이가 들어가면 이 근관은 인사이저 엣지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벌을 세워야 얘를 만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보통은 에나멜을 제거할 때는 그냥 뭐 편안하게 이렇게 얕은 형태의 1급 와동을 형성해주고요. 그 다음에 에나멜이 이제 삭제되면 덴틴이 좀 노랗게 보이잖아요. 그러면 이제 점점 벌을 세워서 인사이저 엣지 쪽으로 벌을 기울여서 쿵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. 한번 동영상 볼게요. 저런 식으로 맨 처음에는 내가 만든 저 삼각형의 와동을 파는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렇게 다이렉트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옆에서 보잖아요. 옆에서 보면서 할 텐데 항상 미러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. 왜냐면 측면에서 보면 늘 착시 효과 때문에 중간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닐 때가 많이 있거든요. 저런 식으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저 표면에는 어쨌든 근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1급 와동을 형성한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제거를 해줍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벌을 조금씩 세워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. 너무 버가 이렇게 순축으로 가고 있으면 이 서비컬 쪽에 순축의 퍼포레이션이 일어나기 쉽거든요. 그래서 상악 전치는 사실 그 부분만 잘 주의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버가 점점 세워지는 거를 볼 수 있죠. 그래서 푹 들어갔어요, 지금. 그쵸? 치수광을 만나면 저렇게 갑자기 이제 그게 치수가 있는 공간은 경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푹 들어간 느낌이 나고 그것을 싱킹 센세이션이라고 합니다. 보면 이제 약간 피처럼 만들어 놓은 왁스, 빨간색 왁스가 보이죠? 저대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형태의 이제 근검 와동을 형성해야 돼요. 이 펄프 혼이 다 없고 그 다음에 서비컬 쪽에 링구얼 숄더가 제거된 그런 형태로 와동을 형성해야 내가 그 다음 근관 형성을 잘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다듬는 거죠. 이때 저는 뭐 330번 버를 많이 이용하는데 저 버가 조금 작은 경우에 4번 라운드 버를 써도 되고요. 어쨌든 끝이 둥근 피셔버가 아니라 끝이 둥근 버를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런 식으로 옆에를 조금 넓혀주는 거죠. 이미 깊이는 이제 들어갔으니까 옆쪽에 있는 그 언더컷 같은 것들을 좀 제거하는 마음으로 프랩을 해줍니다. 그쵸? 조금 더 이제 이상적인 모양에 가까워지고 있죠.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근관장 재나요?
아직 아니에요. 근검 와동을 잘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요.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벽을 조금 다듬는 과정이 필요해요. 아까 잘 된 것처럼 보였지만 각도 돌려보면 여기에 이렇게 펄폼 같은 게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때 벽을 다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끝부분을 삭제할 수 있는 버보다는 벽을 삭제할 수 있는 엔도 지버나 뭐 아니면 다이아몬드 버 뭐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고, 아니면 하이스피드를 쓰기가 좀 두려운 사람들은 로우 스피드에 라운드 버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스쿠핑 하듯이 벽을 좀 다듬을 수가 있는데요. 벽 다듬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. 지금 엔도 지버를 연결했고요. 엔도 지버로 벽을 넓히면 밑으로는 삭제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은 삭제가 안 되고 벽 쪽이 조금 더 넓어지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. 그래서 보는 것처럼 네, 저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꽤 잘 된 것 같긴 하지만 벽 쪽을 조금 세밀하게 다듬고 싶다면 지금 이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로우 스피드를 이용해서 삭제할 수 있어요. 보통 이때는 이제 속도가 많이 낮고 치아에 열이 나지 않는 데다가 이미 이제 치수를 다 제거하는 근관 치료기 때문에 보통은 물을 끄고 중간중간에 이제 물로 씻고 에어를 불긴 하지만, 그렇게 열이 많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로우 스피드로 물 없이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잘 보이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해서 벽을 다듬을 수 있어요. 여기 엔도 익스플로러로 이제 근관의 입구를 확인하는 거죠.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보면, 우리가 와동 형성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버들은 아마 여러분들 실습 때 다 가지고 있는 버들일 텐데, 얘네들은 일단 왼쪽에 보이는 요 세 개의 칸은 하이스피드 버예요.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 버가 다양한 사이즈가 있고요. 이런 크다란 거는 이제 작은 치아를 쓸 때는 너무 어려울 거고, 또 너무 작은 거로 뭐 진짜 막 2분의 1 이런 걸 시작하면 사실은 방향을 잘못 잡아도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2번이나 4번 정도의 라운드 버를 추천하고, 보통 330번 버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치수광이 뚫릴 때까지 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고, 뚫리면 옆으로 넓히기 위해서는 이 하이스피드 다이아몬드 버인데 끝이 이렇게 삭제되지 않는 이런 스페셜 바들이 있고, 또 엔도 지버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엔도 지버가 너무 두꺼워서 많이 쓰고 있진 않은데,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이나 국가고시 볼 때 이런 기본적으로는 엔도 지버를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로우 스피드 핸드피스에서 또 똑같이 라운드 버를 쓸 수 있는데, 벽을 다듬을 때 이제 언더컷이 있을 때 얘를 이렇게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훑어내는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.